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싸니까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를 택하는 게 맞나? 라는 갸우뚱함도 사실 좀 있긴 한데 최선원주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가지고 매매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티는 건 돼요. 초과 수익률을 나기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가지고 대응하는 건 저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도 계속 하이닉스를 밀었거든요. 근데 진짜 삼성전자가 좋아 보여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가장 큰 삼성전자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켜줬던 건 일단 오늘 시장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대표님부터 오늘 시작해 볼까요? 그래도 원래 계시던 분이 먼저 해주셔야죠. 오늘은 네. 저를 좀 많이 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상쾌한- 외모가 너무 비교돼서 그런 건 아닐 테고. 오늘 뭐 주말 사이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예.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깐죽깐죽. 왜요? 예, 이제 비염 때문에 네.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갑자기 막 기침이 터지거나 네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네. 피디님 잘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입니다. 자료 엄청 많이 준비하셨던데. 이거는 나눠서 하려고요. 오늘 타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예. 일단 오늘 장 총평부터. 네, 시장은 그런 거 있죠. 이제 저항선들 막 돌파하게 되면 좀 가벼워야 되는데 네. 가볍지가 못합니다.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시장에서 왠지 뭔가를 또 이게 좀 다음은 뭐라고 좀 기다린 것 같고요. 오늘도 보게 되면은 상승하는 종목이 한 20% 됐나? 이제 상승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섹터나 종목들이 압축돼가는 느낌들이고 거기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이 2,500 중반대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변화가 나가는 것 같고 그나마 뭐 그래도 시장에 주도를 했던 조선은 또 하나옵션이 지금 보니까 막 또 사고를 쳤네요. 네, 사고 아니면 뭐 그건 관련된 내용들은 이따가 또 우리 팀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실 테니까 거기까지만 보고 기침 나오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 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저는 좀 불안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이제 알파벳이 캐펙스 투자 기조를 750억 달러 유지를 하면서 엔비디아도 많이 상승을 했고 반도체 쪽에도 좀 수급이 들어올 수순이었는데 희한하게 생각보다 이게 투자자들이 공격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만 생각해봐도 당장 4월 9일 날 정말 패닉장이었잖아요. 미국의 그 Fear and Greed 지수라고 아시죠? 그거는 2 기록했거든요. 맞아요, 네. 0부터 100까지여서 2면은 아무도 주식을 사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코스피가 2,300이 깨졌었는데 2,200 후반대에서 지금 2,500 중반대까지 반등을 한 건 특별히 펀더멘털이 개선됐기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의 몇 가지 완화적인 언급들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그 말은 앞으로도 또 다른 언급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좀 상승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현금을 더 소진을 하기가 그렇죠. 쉽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요즘은 현금이 밑에서 많이 소진을 했지만 다시 현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좀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창 그러니까 급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사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역으로 지금은 좀 회복한 시점에서 다시 좀 현금화를 시켜야 되나라는 고민들이 아무래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은 현금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이제 4월 9일 날 패닉 때 제가 본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장을 좀 피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이성적인 이게 사고가 됐었나 봐요. 그때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손편지요? 아니요, 전체 이메일을 이렇게 전체 발송을 했는데 내용은 지금 뭐 Fear and Greed나 이런 투자 심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지금은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더 넣으셔야 될 때다 이런 글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좀 현금을 많이 소진을 했었고요. 지금은 다시 좀 현금화를 하기 시작한 단계인 것 같아요. 시작하는 단계. 네, 그래서 10%가 좀 안 됩니다. 그냥 궁금했습니다. 트레이더 입장으로. 아니 근데 그때 급락했을 시기도 한 2주 동안 이렇게 급락하는 시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초반에 좀 강하게 그러니까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상황이 이제 좀 본전에서 조금 더 이익 보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그 저가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벌써 이 시점에서 또 약간 좀 힘들 수도 있고 현금화를 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뉘앙스가 나오니까 이것도 저희가 한번 조심히 봐야 될 것 같긴 하고, 대표님 아까 얘기하셔서 저도 지금 봤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그 산업은행 지분 추가 매각 관련한 그 소식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항상 또 장 끝나고 네. 옛날에는 넥스트레이드 완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었나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조선 아니면 안 된다. 네. 실적 발표되고 나다 보니까 막 또 약간 단기 과열 쪽으로 좀 들어가 있잖아요. 종목들이나.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막 몰아치는 분위기 쪽에서 이런 뉴스를 또 일단 단독입니다. 네, 아직 뭐 확인되거나 공시를 통해서 뭐 나온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런 걸 내보냈다는 얘기는 좀 자체적으로도 워워하자라는 쪽에 대한 어떤 암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솔직히 뭐 당장 여기서 뭐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끌고 왔던 거 언젠가 정리를 해서 자기 이제 자본 비율도 좀 높이고 뭐 그런 과정으로 쓴다는 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하필 왜 내가 오늘 이틀 전에 쫓아갔더니 네. 거기서 이제 그런 뉴스 나와서 그냥 또 쫓아간 건 역시 또 당하는구나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되는 게 좀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그래요. 또 이제 보면 그때 컨퍼런스 콜 막 나오고 그래서 이제 또 조선만 하다 보니까 다 이제 페달 이렇게 팍 쓰고 네. 그러면 이거 안 따라가면 못 베길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놨었는데 그게 K 증시에 또 다른 개미지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관련된 내용들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냥 공시 또 들어가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만큼 경계감도 만만치 않다는 것들을 반증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뭐 예전부터 사갖고 계셨던 분들은 뭐 3.5배 나나 3.2배 나나 그건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올라갈 그렇죠. 때 따라가셨던 분들이 포모 움직이면서 조선 없으면 안 돼라고 네. 사셨던 분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이게 시장 분위기에 휩소해서 샀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줄이세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야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볼 수가 있지. 한국은 그래요. 좋을 때 따라가게 되면 절대 잘 안 먹여줘요.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폼으로 사신 분들은 장중에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서도 지금 수익률이 많이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워낙 일중 변동성이 커가지고. 네. 근데 이제 또 이런 뉴스들까지 나왔으니 한번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 그 하나오션 컨퍼런스 콜 관련한 내용들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진짜로 대표님 숨소리가 되게 거치네요.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네. 잠시 쉬시라고 팀장님께도 네. 하나오션 관련해서 일단 이게 참 공교롭게 타이밍이 좀 이렇게 돼버리긴 했습니다만 네. 투자자분들은 이거 하나오션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단독 보도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이슈가 하나오션이랑 이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간의 갈등 맞아요. 이야기였는데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갈등 이야기는 정황상의 단서들만 많이 언급이 됐었고 또 연이어서 이제 사실 무근이다 이런 정정 보도도 나왔었잖아요. 새로운 네.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하나오션 산업은행이 하나오션 지분을 25년 만에 매각을 한다. 지분은 한 20%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라서 아마 네. 걱정이 좀 많으셨을 텐데 블록딜로 매각을 한다. 그리고 블록딜 수요 예측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까지 언급을 한 걸로 봐서 네. 실제로 블록딜로 매각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요 단독 보도만 봤지만 그래도 단독 보도지만 개연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예. 다만 블록딜로 매각할 때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을 그렇게 크게 적용을 받지는 않거든요. 네. 10% 이내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NXT에서도 한 6%대 7%대 이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이 뉴스는 이미 다 반영을 한 게 아닐까? 보통 이제 블록딜로 수요 예측하면 뭐 마이너스 8%로 정해졌다. 그러면 네. 주가도 그 정도 딱 반영을 하고 네. 멈추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한 걱정은 이제 이 정도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여전히 또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제 변수가 됐으니 한번 또 내일장까지도 계속 한번 흐름들은 지켜보도록 하겠고, 저는 대표님과 방송을 한 10여 년 하면서 처음 이런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좀 낯설기도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물 마시다가 살에 들렸습니다. 그것까지 겹쳤습니다 지금. 네네. 난국입니다 지금. 네. 시간을 조금 더 드릴까요? 아니면
바로 콩콜 내용을 조금 더 드리는 걸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오션 콩콜은 저희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여쭤보도록 하겠고, 그러면 그 뉴스 얘기 나온 김에 네. 한미반도체 얘기 잠깐 해볼게요. 한미반도체는 대주주 보고 있으면 네. 나도 같이 확신을 받고 가고 싶은데 그렇죠. 너무 변수들이 많아요. SK 하이닉스가 꽤 강공을 펼친 것 같은데, 언론 보도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 결별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서 이걸 투자 전략으로 녹여내야 됩니까? 일단 알 수 없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한미반도체라는 회사의 경쟁력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이렇게 노이즈가 시장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는 경우에는 저는 그냥 발 빼는 거를 선호를 하거든요. 예. 네, 아무리 한미반도체의 경쟁력을 믿지만 최근에 일어난 하나세미텍의 이 TC번더 수주 이후에 드러나는 노이즈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더라고요. 네, 도저히 이건 투자자로서 예측할 수도 없고 양측의 주장도 너무 다르고 결론이 나오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예. 이럴 때는 조금 빠져 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굉장히 장비를 전부 다 다변화를 하겠다 이런 네. 보도가 보도가 나왔고 굉장히 좀 쇼킹한 뉴스였던 건 맞는데 정정한 보도에서도 사실 정황은 인정은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TC본더 이외의 한미반도체의 전체 장비에 대해서 다변화를 검토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첫 번째 보도가 있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 보도에서 뭐 사실무근이라고는 했지만 모든 장비에 대해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수천억 대 장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장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만 천천히 다변화하겠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 중요한 건 이 한미반도체의 독점력이 훼손된다라는 네. 건 팩트인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장비 회사로서 PER 20배를 받고 있거든요. 원래는 훨씬 더 높았는데 네. 많이 조정을 받아도 20배입니다. 그리고 다른 뭐 STI, 테크윙, PSK홀딩스 이런 장비 업체들은 전부 다 PER 10배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배 이상의 이 PER 대비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가장 핵심 요인이 이 독점력인데 이 독점력이 깨지는 노이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예전의 멀티플을 찾아서 더 올라가기는 당장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이 지금 하나세미텍과의 이 갈등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소송 관련된 결말이 나야 됩니다. 예. 예, 한미반도체가 지금 특허 분쟁 소송을 하나세미텍에 걸었는데 여기에서 한미반도체가 과거의 사례처럼 깔끔하게 승소를 하고 이제 하나세미텍의 장비로 생산을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다시 독점을 되찾을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는 워낙 큰 노이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럴 때 이제 또 한번 나올 때가 되는데요. 대주주가 딱 또 매수 한번 대량 네, 매수 장내 매수 또 공시 한번 할 때가 됐죠. 안 통해요? 최근에 사신 거 다 물리. 뭐 그렇게 그리고 예. 항상 결코 낮지 않은 가격에 매수를 네. 했었으니까 그렇긴 할 텐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내 상장사 중에서 그렇게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대주주와 회사에 대한 자신감처럼 내비쳐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좀 안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네, 좀 이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SK 하이닉스가 있기까지 한미반도체도 큰 역할을 했을 테고 또 반대로 한미반도체가 있기까지 SK 하이닉스도 큰 역할을 해줬을 텐데 좀 이런 이슈들이 나와서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은 노이즈가 워낙 많기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립적인 의견을 또 팀장님께서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대표님께서도 좀 첨언해 주실 말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너무 그러니까 기사나 내용들 가지고 감정적으로 또 끌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목 자체가 되게 그렇게 나왔어요.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다 거기서 나왔던 직원들 얘기 몇 명 나온 거 듣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서 한미반도체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비즈니스 관련된 쪽들은 전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미반도체는 지금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한 2017년도부터 같이 장비 개발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게다가 삼성 쪽하고는 완전히 어그러질 정도로 하이닉스한테 몰입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화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액션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많이 빠졌던
한미 반도체가 변화가 되는 과정들로 보게 되면 낙폭과되면 사야 됩니다. 네. 근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보셨던 멀티플만큼 못 주고 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예전에 봤던 것만큼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진 못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런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비전이 훨씬 더 탄력들은 지금 매매하기 더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시소 게임 하듯이 대응하시는 게 제일 맞지 않나라는 쪽들인데 방송이 어렵네요 오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점점 뭐 어찌 보면 고수의 영역이 되어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참 위치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낮은 것 같지도 않고 뉴스들은 계속 생성이 되고 하다 보니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중립적인 의견을 저희들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이쪽 얘기 나온 김에 뭐 계속 이어서 반도체 얘기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그 모건 스탠리 어떻게 안 되겠냐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뭐가 오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윈터 이즈 커밍이 아직도 우리 뇌리 속에 강하게 박혀 있는데 이번에는 또 빙산입니다. 과연 모건 스탠리의 말이 이번에는 맞을지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이번 리포트부터 내용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게 지난주 리포트거든요. 네. 22일 날 나왔던 리포트라서 시장에서도 이 나온 직후에도 반도체 주가가 좋았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반도체 하락이 모건 스탠리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오랜만에 그분께서 리포트를 써주셨으니까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일단 최근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네. 했던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급격한 수요 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것도 재고로 미리 좀 사두려고 하는 거지. 네. 결과적으로 산업 섹터로 봤을 때는 수요 줄어든다 이거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반도체 회사들의 컨콜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반도체 이외의 항목에서도 이 관세 부과를 앞두고 먼저 선수요가 당겨지는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자동차도 뭐 신차 가격뿐만 아니라 중고차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겠죠. 그리고 또 향후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제 관세 회피를 위한 선구매 이걸로 인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마진 압박이 발생한다. 이게 두 번째. 네. 그리고 3단계는 최종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기 때문에 수요 파괴가 발생한다. 네. 이렇게 3단계까지 이어질 것이다. 추가로 HBM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거든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좀 투자를 보류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 코어 설비 투자 성장이 좀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로 인해서 HBM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 네, 그리고 뭐 중국 업체들도 HBM2에서 HBM3로 개발 목표를 앞당겨서 추격을 가속화하는 중이다. 여러 언급들을 좀 무시무시한 언급들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지난주 빅테크 중에 이제 알파벳이 캐펙스 기조를 유지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 제 생각에는 이제 빅테크에서 정말 자기네 입으로 캐펙스 계획을 좀 수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서야 아직 그 빅테크의 캐펙스 걱정을 좀 하는 거는 좀 과잉 우려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모건스탠리에서 제시를 했더라고요. 하이닉스보다는. 거기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공격적으로 베팅을 할 시기이기보다는 안전한 선택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하이닉스를 원래 작년까지는 더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뭐 D램도 잘 못 만들고 있고 HBM도 지금 혼자서 엔비디아 콜 테스트 못 하고 있고 뭐 파운드리도 계속 적자만 이어지고 있고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악재가 발생해도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마이크론이 HBM3E 그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했다는 뉴스에도 삼성전자는 흔들림이 없었고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또 인증 실패했다라는 뉴스가 떴을 때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악재들이 거의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최저 멀티플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하락을 걱정하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사업부 중에서 뭐 한 가지만 호재가 나와도 충분히 쉽게 오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유리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모건 스탠리의 그런 좀 날선 분석들을 보고 나서 최선호주의 삼성전자를 최선호주로 유지한 이유를 한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 제 눈에는 그냥 싸기 때문에 뭐 네. 그거밖에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냥 싸니까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를 택하는 게 맞나? 라는 갸우뚱함도 사실 좀 있긴 한데 네. 오히려 팀장님께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는 SK하이닉스보다는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안전한 삼성전자 쪽으로의 탑픽 유지는 좀 이해가 간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반도체 대장주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신다면 또 팀장님의 의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님께서는 이번 모건 스탠리 리포트부터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최선호주 유지 의견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리포트 원문 갖다가 지난주 수요일이네 목요일날 다 한번 이제 쫙 한번 풀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자세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삼성전자를 이들이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모스탠리는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네. 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거지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그냥 산업재 쪽에서 경기 민감 관련된 쪽의 한 섹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축됐다 위축됐다가 이제 펼쳤다 그런 과정들로 보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특별한 기술이 있겠느냐 내용 리포트 보게 되면 아니 그분 자체가 션 선생님 자체가 네. 예,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고 보시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가장 이해도가 떨어지는 쪽들은 HBM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건 지난번에서도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똑같은 논리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그거는 근데 반대로 가게 되면 사과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애널리스트가 사과를 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업황 자체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가 좋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시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들과 함께 같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뉴스가 이어지다 보니까 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관세도 있고 경기 민감 쪽에서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위축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선호주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가지고 매매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거는 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내가 지금 기관 매매 큰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네. 나는 무조건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다음 달도 그렇고 시장보다 돈을 더 벌고 시장이 그래도 한 5% 빠졌는데 나는 플러스 1%였다. 기분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는. 네, 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한 30% 포진하고 이렇게 움직여 간다. 매매가 버티는 건 돼요. 초과 수익률을 나기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가지고 대응하는 건 저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기회 되면 하닉스를 사는 게 맞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보고 특히 하닉스 관련된 쪽에서 지금 이번에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근데 왜 지금 국내 리포트들 쭉 보게 되면 다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맞춰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1번부터 14번까지 1분기, 2분기까지 고점, 실적 고점, 3분기부터 뚝 떨어진다. 3분기부터 이제 상고하저죠. 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위기 나오는 것 같은데 가 보시죠. 가봐야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또 뭘 예. 그러면 여기서 두 분의 의견 어느 정도의 괴리가 그 증권사에 소속되시면서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사람과 어쨌거나 시장을 아웃퍼폼해서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가져야 되는 사람의 그 입장 차에서 나오는 투자 의견의 괴리입니까? 저는 이제 아웃폼을 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삼성전자를 고른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를 고른 건 처음입니다. 예, 작년까지도 계속 하이닉스를 밀었거든요. 네. 예, 근데 진짜 삼성전자가 좋아 보여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가장 큰 삼성전자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켜줬던 건 최근에 삼성전자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CXMT로 거론이 많이 됐었잖아요. 지금 CXMT 뉴스 하나도 없잖아요. 실제로 CXMT 그가 전력 발열 문제 때문에 하이엔드 시장 진입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가장 큰 위험 요인인데 이게 해소가 됐다는 측면, 이거는 메모리 업황을 안 좋게 보는 모건 스탠리 쇼 킴도 리포트에 거론을 할 정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공공연해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큰 매기가 하나 이렇게 사라졌다면 이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사람은 이제 삼성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를 사실 인기가 굉장히 없는 섹터잖아요. 지금 반도체 투자 많이 안 합니다. 조선방산 다 가 있지. 네. 반도체를 산다는 거는 최근에 반도체 가격 상승 흐름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 뭐 수요 절벽이 오지 않고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를 들고 있는 건데 예. 그렇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건 삼성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두부 의견에 약간 이렇게 갈림이 있으니 판단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서 투자 전략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하나의 좀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새로운 리포트나 투자 의견들 뭐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흐름들이나 평가들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또 딱 갈리죠. 네, 메모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엔비디아의 모건 스탠리 의견은 추론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2026년 예상치는 상향된다. 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붐이 공급 제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요즘에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관련돼서 지금 GB 그 블랙웰 시리즈가 네. 여러 가지 뭐 설계 결함이나 그것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오는 게 좀 어렵겠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바로 어제 오늘 나왔던 뉴스는 GB300까지 5월 달부터 중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 예, 중국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푸시 들어가서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때로는 약간 좀 정체됐다가 다음으로 전환되는 데가 좀 어려울 거 아니냐라고 바라봤던 게 이게 벌써 엔비디아 입장 쪽에서는 가뜩이나 중국 때문에 조금 좀 흔들리는 거, 뭔가 좀 몰아칠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땡겨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수요 둔화는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거의 뭐 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여전히 AI 관련된 쪽의 칩과 함께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너무 위축돼 있다라는 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가 봅니다. 하지만 또 변곡이 나올 때가 하나가 생길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모스탠리 의견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 가게 되면 딥시크 관련해서 R2가 버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얘가 버전 두 번째죠. 지난번 게 1.5 그다음에 새로운 버전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중국에서 나온 얘기들이 또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그 AI 버전을 가지고 이걸 약간 API로 쪼개서 공급을 해서 그걸 가지고 만드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또 나오면서 우리 이렇게 적용합니다라는 얘기들이 이번엔 좀 더 다양하고 많이 나오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조금 시장의 반응들이 처음에 딥시크 나왔을 때랑 똑같이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또 그렇게 또 많은 투자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라고 또 예측을 막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때 또 AI 관련된 쪽들은 인프라 쪽들은 또 조금 흔들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과정과 그 딥시크가 또 R2가 나와서 나오는 또 파장과 실적 관련된 쪽에서 혹시나 약간 지금 가장 불안한 실적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근데 그 앞으로 계획을 오픈 AI랑 이제 떨어져서 나오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갈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픈 AI 따로 마이크로소프트 따로 케이펙스가 좀 변하는 모습들로 나와서 그것 때문에 케이펙스가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럼 또 와르르 한번 나올 거 아닙니까 또.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긴장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도 그렇고 AI 관련된 인프라 쪽들이 좀 자신이 없어요. 지금 매매하는 게. 그렇다고 하는데 반대로 시장의 반응이 첫 번째는 그랬지만 두 번째는 아니야 뭐 그 정도 아닐 거야.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돼라고 하는 쪽으로 막 몰아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 또 그게 없이 나간다 그러면 스무스하게 또 레벨업을 다시 하기 시작하겠죠. 그런 과정들이 약간 변곡이 이번 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딥시크 R2 나온 다음에 시장 반응과 흐름 보게 되면 아마 저희 휴일 날 때 같아요. 5월 1일. 네. 그때부터 주 후반 때부터 변화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뭐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모건 스탠리 리포트랄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 의견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반도체 업종이나 AI 관련해서는 투자 의견 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난리가 났던 이슈이자 종목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인데 여기도 사실 해킹이 된 지는 지난주에 나왔는데 주가 반영은 오늘 아주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심칩 지금 대란도 나온 상황이고 SK텔레콤은 지금 발등에 매우 큰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일단 팀장님은 네. 통신사 저는 이제 LG를 쓰고 있어서 아,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그 맥세이퍼라고 아시죠? 예. 네네. 그 다른 통신사로 무단 도용해서 못하게 개통되는 하는, 거를 네. 차단해 놓으면 저는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부터 이제 빨리 서둘러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접속이 안 돼요, 그것도. 어저께 대기자가 제가- 뭐 만 몇 명. 네. 그래서 이 팁을 드리자면 전 어제 했거든요. 네. 어제 이제 대기자가 한 몇천 명 정도 있었어요. 밤 10시쯤. 그래서 좀 그렇게 사람들 접속 많이 안 하는 시간대에 기다리시면 한 15분, 20분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새벽에. 새벽은 아니고요. 밤 한 9시, 10시 정도. 제가 새벽 5시에 했는데 네. 접속이 안 되는데요. 아, 진짜요? 예. 그래도 이제 좀 하실 분들은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네. 또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한번 새벽은 노려봐야겠습니다. 이게 저도 다른 그러니까 SKT는 아니다 보니까 약간 마음 놓고 있었던 게 없잖아 있었는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벌써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일단 보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일부 그 유심칩 제조업체 쪽으로도 많이 관심이 간다고들 또 하시고 반대로 야 이제 SK텔레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심칩을 무상으로 교체하는 것도 교체해 주는 건데 제가 드는 생각은 제가 뭐 이쪽 업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야 이거 나중에 이 마케팅을 어찌 감당하려고 하지라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후폭풍이 더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이제 또 전략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니까 네. 전략적인 측면은 딱히 어려운데요. 그 SK텔레콤이 저도 근데 보안 뭐 관련해서 뭐 지식이 깊지 않다 보니까 네. 잘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니 결과적으로 SKT가 그동안 보안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했는지 약간이라도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그게 전부 다 거론되면서 문제화 되더라고요. 맞아요. 3사 중에 유일하게 보안 관련 그 비용이 네. 계속 줄고 있는 회사라고 예, 하더라고요. 전년 대비 줄었다라는 네. 소식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또 이 기회를 활용해서 LG 플러스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네. 네, 지금 단독법에 아직 발효가 되진 않았는데 지금은 추가 보조금을 주는 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불법 보조금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갤럭시 S25가 저는 옛날 폰인 줄 알았어요. 이번에 잠깐 보니까 최신 폰인데 올해 나온 최신 폰인데도 불법 보조금 막 50만 원씩 주고 거의 뭐 공짜 폰이 아니라 돈을 더 받아가고 이런 정도까지 지금 보조금을 많이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정말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일부 대리점이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KT나 LG 플러스는 좀 마케팅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것 같고, 네, SKT도 마찬가지로 더 높은 보조금을 제공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최대한 방어하려고 애쓰는 것 같고, 아니 이거는 주식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심칩이 없어가지고 네. 못 바꿔주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요즘 핸드폰은 다 이심이 있기 때문에 네. 유심이 없어도 이심으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아 제가 괜한 오해를 했고 초기화하면 됩니다. 초기화. 아 그거를 제대로 또 잘 응대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순간 욱했었는데 이심 예, 그래서 바꾸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예, 특히나 이제 KT나 LG로 실제로 유출되는 분들도 지금 26일자마 데이터만 봤는데 한 1,600명 가량 정도가 이제 SKT에서 실제 해지까지 이어졌던 것 같고, 1,600명이요? 네. 아, 그래서 작아 보이지만 이게 네네.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SKT의 보안 문제가 옛날부터 좀 많이 있었고 통신사들이 그동안 보안 사고가 한두 번 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네. 뉴스를 간간히 들었는데 그 관련된 이제 과징금 규모가 생각보다 좀 낮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보안 투자에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재발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이게 큰 소비자 이탈로 이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SKT가 이제 곧 보안 대책을 좀 소비자들이 진짜 안심할 수 있게끔 좀 명료하게 좀 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유심칩 무상 교체 비용부터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쨌거나 이미지 쇄신도 하고 나갔던 고객들 다시 데려오려면 마케팅 비용도 많이 써야 될 텐데 그 비용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얼마나 줄지에 따라서 급락했을 때 이제 야수의 심장으로 사느냐 마느냐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걸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해 그러기엔 보십니까? 급락을
오늘 하루만 했던 것 같고 네. 한 7% 정도 이렇게 하락을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네. 뭐 여기서 크게 뭐 한 20% 이상 이렇게 빠지면 그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결론 항상 짓고 싶어서. 관심 없다. 네. 관심 물론, 없다. 네. 매수 매도 의견 둘 다 아니고. 네, 둘 다 그냥 들어가고 싶지는 이게 투자 기회라고 꼭 받아들이는 거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예, 오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완주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도 또 많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쪽으로 비용을 다시 더 쓸 거야. 워낙 사회적 이슈화가 됐으니까 보완주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막 상한가 친 거를 따라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네네. 이 이슈에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잠잠해진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 사실 AI 시대의 보안이 엄청 중요한 핵심이다. 이거는 옛날부터 그럼요. 있었던 논리인데 네.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이 하나 뚝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시장은 조용해지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고 투자는 그때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 걸 굳이 따라갔다가 또 오히려 좀 물릴 가능성도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통신사 어디 있으세요? 사고 당한 쪽입니다. 유심 어떻게? 이야, 참 내가 사회생활 할 때부터 써줬더니 그냥 탈탈 털어가네요. 네. 이렇게 털어가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미리 뭐 주민등록번호부터 다 털렸기 때문에 유심 털어가는 게 뭐가 크겠느냐 하는데 아닙니다. 이번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집 주소가 도둑한테 알려진 것과 네. 우리 집에 도어락 키번호, 도어락 번호가 네, 알려진 게 맞아요. 차이가 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하게 되면 솔직히 이제 복제해가지고 그냥 이제 지문 인식이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근데 만약에 번호를 걸어놨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탈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정확히 인증키까지 탈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안 그래도 오늘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통이 돼서 뭐 5천만 원이 이체가 됐다든 뭐 그런 뉴스도 있긴 하던데. 그건 지난 뉴스고요. 네. 예, 지금은 그런 얘기는 네. 솔직히 만약에 해킹을 했어도 당장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 지금 여론이 주목돼 있는데 한 주나 뭐 한 달 있다가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과정 중에서 혹시나 안 된 것들 뭐 털어가기 시작할 걸로 보는데 하여튼간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유심칩 대기는 걸어두시고. 아니요, 그냥 핸드폰 안 쓰려고요. 안 쓰고 그냥 CT폰 아시죠? 네. 예? PCS 이거 네네 알죠. 차라리 그런 걸로 2G로 가려고요, 그냥.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차라리 네. 그냥 데이터 쓰는 거 따로 그렇게 할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세상이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보안주 말씀하셨는데 네. 보안주에 대해서 참 드릴 얘기가 많지만, 예, 특히 한국의 보안주는 그냥 완전히 그냥 이번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뭐 맥세이프나 네. 아니면 그 패스 이런 회사들도 다 대기업 쪽에 밑에 거의 자회사식으로 거기서 지분 투자 안 하게 되면 거의 자금 없으면 영업을 못, 그러니까 약간 좀 더 확장이 못 되는 구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보안주입니까? 그냥 밑에 있는 자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보안 쪽과 함께 커가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정도로 많이 커졌겠느냐? 이번에 나온 종목들 보게 되면은 그나마 최근에 좀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지니어스가 있어요. 네. 그거 혼자 그래도 외국계 지분율이 뭐 좀 절반 가까이 된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각받으면서 움직였던 건 있는데 국내 보안주 쪽들은 대부분이 시총이 1,000억이 안 됩니다. 500억대, 600억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어떻게 매매하라고요? 뭐 잘못 사게 되면 훅 올랐다 훅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쪽에서 트레이딩은 되게 어려운 쪽들이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아마 하나의 주된 산업적으로 인정을 받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주였나? 예,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그때도 관련된 포럼이 하나 갔었어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가 주최하는 포럼들 되게 무슨 뭐 베트남에서 온 줄 알았어요. 되게 좀 취약한 이런 사무실 환경과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좀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길게 투자할 쪽은 아닙니다. 이게 인식이 바뀌게 되면 환경이나 투자하는 여러 가지 자원들도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야 이게 하나의 주축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이쪽은 테마주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직접 쓰고 계시다고 하니까 뭐 이미 다 마음이 털렸는데 무거워지네요. 다 털렸는데요. 뭐 이미 그래서 그러니까 맥세이프 하셨나요? 다 하기는 했는데 하셨어요. 네.
근데 뭐 제 거 가봐야 돈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이번 거는 그냥 진짜 개인정보 표면적인 개인정보만 털린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인증 수단, 인증 키까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진짜 심각하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아무런 피해 없으시길 제 계좌를 걱정해 주시는 네, 겁니까? 그럼요. 예, 어유, 감사합니다. 워낙 예. 자산이 많으신 분이라 예? 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네, 다 예, 다른 수단이 있습니다. 네. 뭐가 있어요? SK텔레콤 네. 그다음에 보안주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제가 참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나 산업들 여쭤보면서 제가 두 분께 똑같이 느낀 건 지금 매매에 대한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 시장 분위기도 좀 그런 것 같고 의견도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또 이번 주는 4일, 다음 주는 또 3영업일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각각 두 분께 3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갈무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 4월 9일 이후에 굉장히 저는 운 좋은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러티브가 조금 완화적인 측면으로 흘렀고 그로 인한 반등을 누렸으니 이제는 조금 그 반대 효과도 좀 걱정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네, 우리 팀장님 하신 얘기를 지난주까지 제가 계속했기 때문에 또 하게 되면 저 사람 주식하겠다는 걸 알겠다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들려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절기에 비염 800만 비염 환우님들 네. 꼭 몸 잘 챙기시고요. 네. 이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아, 화이팅! 네. 네. 저도 뭐 웃으면서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서 쾌차하시길 바라겠고 두 분과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센트럴금융센터 안지원 PB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